이번에는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봅시다. 7월 12일 화요일 새벽 5시 20분입니다. 7월 들어서 미국 증시 계속 상승을 하다가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우가 0.52% 하락해서 31,173. 나스닥은 2.26% 하락해서 11,372. S&P 500 지수가 1.15% 하락, 3854, 3854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2.46%, 2553. 오늘은 처음부터 크게 하락 출발을 해서 장 막판에 오히려 더 하락을 하고 마감했습니다. 종목들 봅니다. 빅테크주들, 애플 1.46% 하락해서 144달러. 넷플릭스 5%대 하락, 메타도 5% 가까이 하락했어요. 또 알파벳, 아마존도 3%대 하락을 했습니다. 빅테크주들, 대형주들이 모두 하락을 했어요. 미국 테크탑 10 종목들이죠.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기차주들을 보면 많이 하락했어요. 테슬라 6.55%, 이 정도면 뭐 급락, 폭락 정도죠. 703달러예요. 미국, 중국 전기차들이 모두 한 4%에서 한 9%대 모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또 팡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알리바바 바이두 이것도 다 크게 하락했죠. 중국주들이 오늘 다들 크게 하락했어요. 팡플러스 주가 비례적으로 오늘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또 미국 테크탑 10도 마찬가지죠. 또 필반나도 마찬가지고. 반도체주들 보면 엔비디아가 반도체주 이 대표주들 중에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이 가장 컸어요. 4.33% 하락, 151달러. 브로드콤, ASML, AMD, 램리서치, 마벨 테크놀로지 이러한 좋은 종목들이 모두 3%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ASML, AMD 이러한 종목들은 올해 들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에요. 뭐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또 TSMC 원래 개별 종목들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지만 특히 ASML도 그동안도 많이 매수했는데 올해 들어서 AMD와 함께 많이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반도체주들 연중으로 보면 삼성전자 정말 많이 떨어졌지만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의 종목들은 삼성전자 이상의 2배로 떨어졌어요. 연중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현재 25% 하락 중이지만 엔비디아, AMD는 완전히 전 고점 대비가 아니에요. 올 초 대비 반토막 났어요. 엔비디아 50%, AMD 49%,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2배나 됩니다. 또 파운드리 1등 아닙니까? 세계 1등 TSMC도 삼성전자 25%인데 TSMC는 39%예요. 타이거 필반나 한번 보면 마이너스 30%.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지만 달러 환율의 영향에 의해서 그만큼 하락폭이 좀 적죠. 대신 이것을 5년으로 보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삼성전자는 5년간 16% 상승했지만 엔비디아 267%, TSMC 118%, AMD는 가장 많이 상승했어요. 453%. 타이거 필반나 이제 1년 몇 개월 됐죠? 1년 3개월째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 5년 똑같은 SOXX를 보면 134%.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5년 수익률이 월등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미국 증시 내일로 예정됐습니다. 6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알고 계시죠? EPI 발표 앞두고 이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화가 되면서 특히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이 매도세가 쏟아졌습니다. 또 세계 2위 경제국 중국과 아시아 국가에서 이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점도 투자 심리를 완전히 위축시켰어요. 특히 이 중국의 도시봉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국의 이 시안과 베이징에 이어서 중국 상하이에서도 오미크론 하이 변이 BA5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되면서 재봉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6월 CPI가 5월
8.6%였죠. 그거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8.7에서 8.9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이르렀는지 판단을 하고 또 경제가 냉각된 정도를 가늠해서 다음 주 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월가에서는 0.75% 금리 인상 이어갈 가능성 거의 100% 보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그거를 뛰어넘은 1% 인상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점점. 시장의 전문가들이 이 CPI 상승폭이 9%를 넘는 결과가 나올 경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 스텝 0.75%죠. 이것을 넘어서는 1% 인상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 계속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일 13일 한국은행 금통위라 그러죠. 금융통화위원회 금리결정회의가 있습니다. 또 내일 밤이나 밤늦게나 모레 새벽에 미국 CPI 지수 발표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장 전망도 주가를 끌어내린 요소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이 CEO가 인수계약을 파기한 트위터, 지금 오늘 11% 이상 아주 크게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와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당연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장단기 이 투자자들은 서로 다른 투자 방향을 가져야 한다라고 월가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장단기 투자자, 짧게 보는 사람, 길게 보는 사람. 프로메테우스 이 대체 투자의 설립자인 마이클 왕이라는 사람이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시장은 아니다 라면서 단기 투자자는 모든 변동성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 프레임이 1년 이상인 장기 투자자는 1년 이상, 당연히 기본이 3년이죠 우리는.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이 1년 이상인 장기 투자자는 강한 펀더멘탈을 갖춘 좋은 회사들이 있어서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지금부터 1년 후에는 주가의 상승을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시장이 침체 가능성을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이달 28일 0.75% 금리 인상도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의 경제가 아니라 미래를 봅니다. 6개월, 1년 후의 경제를 반영을 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기 전에 먼저 주식시장이 먼저 회복이 됩니다. 항상. 주가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아닌 미래의 경제 상황을 미리 반영을 해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S&P 500 약세장 진입 후에 보면 수익률을 보면 1년 뒤에 평균 24% 올랐어요. 그동안 이번에도 약세장 진입한 것 아닙니까? S&P 500 지수가 약세장 진입 후의 수익률을 보면 1년 후에 보통 24%. 그러면 평년에는 보통 8에서 10%거든요. S&P 500 지수 연평균 수익률이. 그러면 약세장에 진입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급락을 하고 많이 하락의 골이 깊은 것 아닙니까? 그때는 평년의 2배 이상의 수익이 난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12번의 약세장 중에 1년 뒤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던 것은 12번 중에 3번이 있었어요. 월가에서 연말 S&P 500 평균, 이 지수를 평균 4,627로 약 20% 상승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4,500, 600, 5,000 넘게 보는 데도 있고 다 합해서 보면 이 전문가들 평균으로 보면 S&P 500 지수가 4,627이 나와요. 그러면 현재보다 약 20% 상승한다는 거예요. 15명의 전략가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3,900에서 5,330까지 얘기를 해요. 그거의 평균입니다. 현재 오늘 S&P 500 지수 3854, 3,854, 아직 4,000 안 됐죠? 그러면 올 연말에 보면 3,900, 최하 3,900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올 연말에는 현재보다
당연히 높겠죠. 약 20% 상승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증시가 이 상반기와 달리 연말까지는 상반기 하락분을 거의 대부분 회복을 할 것으로 월가의 주요 전략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지수는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 마이크 윌슨이 3,900을 제시했어요. 또 가장 낙관적으로 예상한 전략가가 오펜하이머예요. 근데 거기는 5,330까지 내다봤는데 바로 얼마 전에 5,330까지 봤다가 지금 4,800으로 다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를 가장 낙관을 냈던 투자은행이에요. 그런데 5,330까지 봤다가 4,800까지 지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비하면 평균적으로 약 2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도 인플레가 3Q, 3분기죠. 3분기의 절정이다. 3분기면 1, 2, 3, 4, 5, 6, 7, 8, 9월을 얘기합니다. 7, 8, 9월. 3분기가 절정이 될 것이다. 금리 인상 지속은 제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7월 들어서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하락한 이유 알고 계시죠? 크게 미국의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다시 도시 봉쇄 이것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또 내일 밤에 또 CPI 발표가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계속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큽니다. 오늘 그래서 약 기술주가 2%대로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감사합니다.